여러분, 80대 이후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고 어떤 분들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쁜 문제일까요? 사실 80대 이후에는 신체와 생활이 크게 변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간관계도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이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대 이후에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80대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8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져서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낮아져서 살이 쉽게 찌거나 반대로 영양 부족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면서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근육 감소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감소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건강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위해서라도 근육 감소를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몸이 더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소화 기능도 약해질 수 있어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뇌 활동도 줄어들면서 기억력 감퇴가 빨라질 수 있어요. 신체 활동이 적으면 스트레스 해소가 어려워지고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없으면 수면의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뼈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80대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걷기만 해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벼운 아령 운동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도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어요. 육류, 생선, 달걀, 콩류,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TV를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 지켜도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세포가 점차 퇴화하면서 정보 저장과 회상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둔화될 수 있어요.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단기 기억력이 특히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방금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억력 감퇴와 치매는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면 급격한 저하가 올 수 있어요. 꾸준한 뇌 자극이 없으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려면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치매는 80대 이후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동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채소 등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뇌가 스스로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퍼즐 맞추기, 바둑, 체스 같은 게임도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면 뇌를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숫자 계산을 자주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는 것도 두뇌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도 뇌 건강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뇌 기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주변 풍경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모임에 참여하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두뇌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기억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침분비가 줄어들면서 씹고 삼키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위장의 기능도 저하되어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나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섭취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하고 꼭꼭 씹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식사량보다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는 입맛이 변하면서 식습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을 선호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짜거나 달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영양가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서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으면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가까운 지인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지면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대화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이동이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점점 혼자가 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면서 우울감이 생기고 활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기억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심해지고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외로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고독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면역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외로움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식욕이 줄어들고 체중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두뇌 활동이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쉽게 쌓일 수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도 적기 때문에 근육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생활의 활력이 감소하고 건강 관리에도 소홀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외로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노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자주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세요.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 모임이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석하면 삶의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한 8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관절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골다공증도 흔한 질병으로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심혈관 질환도 조심해야 할 중요한 질병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노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당뇨가 심해지면 시력 저하나 신장 질환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호흡기 질환도 조심해야 합니다. 폐 기능이 약해지면서 감기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80대 이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백내장이나 난청 같은 감각기관의 기능 저하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노년에도 질병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작은 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암 검진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늦으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시력과 청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청력이 떨어지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80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하루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취미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한 80대를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80대 이후에는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도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집안일이나 요리, 청소 같은 일들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면서 외출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가 운전이 어려워지면서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거나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용 보조기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출할 때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독서나 글쓰기 같은 활동은 두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손뜨개 같은 취미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를 배우는 것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텃밭 가꾸기나 실내 식물 키우기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하루하루를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와 목표를 가지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80대 이후에도 삶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작은 일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돌보고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도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면 매일이 더 활기차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작은 노력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80대 이후 대부분이 겪는 6가지 변화를 알려드렸습니다. 근육 감소, 기억력 저하, 영양 불균형, 사회적 관계 단절, 건강 관리 필수, 생활 방식 변화. 이런 변화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면 8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사회적 활동, 건강검진,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고 영양을 잘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80대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미 80대이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80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예의를 차려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지만 부모도 자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널 키웠으니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널 이렇게 키웠는데 넌 나에게 뭘 해줄 거니? 라는 말은 자식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강요가 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예의를 차리고 존중할 때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무조건 효도를 강요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요즘 자식들은 예전 세대처럼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자식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강요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중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존중하는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결혼을 할지 말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깊이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라는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강요가 아닌 존중과 이해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열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성인으로 대할 때 자식도 부모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식을 무조건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예의를 차립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건강한 존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부모-자식 관계는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쁠 때 무조건적인 방문이나 잦은 전화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보다는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먼저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성숙한 어른으로 대할수록 자식도 부모를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게 됩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조언보다는 지지를 해주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집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며 응원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니까 당연히 존경받아야 해라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으로 지나친 간섭이 자식과의 거리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키웠으니
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모가 이것을 빌미로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내가 널 위해 다 해줬는데 넌 왜 이렇게 하니? 라는 말은 자식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돌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잘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앞세워 계속해서 기대만 하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내가 해준 만큼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간섭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오히려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의 직업 선택, 결혼, 육아 등에 대한 강한 개입은 자식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해라고 자식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자식은 부모와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고 응원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간섭이 자식에게 부담이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자주 방문하면 처음에는 자식도 부모의 관심을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한 경우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자식의 개인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관심이 과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껴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연락 안 하니? 얼마 만에 전화했니? 라는 말보다 잘 지내지? 라고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관계가 편안해야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의 가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결혼한 자식은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부모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랬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라고 비교하는 말은 자식 부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인정해주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신경을 씁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 부부의 생활에 개입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의견을 강요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존중할게라는 태도가 더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라는 말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긍정적입니다. 부모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강요하면 자식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편하게 마음을 엽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보다 내가 결정한 걸 응원할게라는 말이 자식에게 더 힘이 됩니다. 이제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는 자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랬어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시댁이나 처가에서 자주 하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은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배우자가 부모를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 부부의 가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부모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면 자식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울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 라는 말은 자식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지 나중에 되돌려받기 위한 투자처럼 느껴지면 안 됩니다. 자식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가며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독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부모가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돕도록 하려면 부모가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립하면 자식도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돕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적절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과 자주 연락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주 연락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면 자식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연락이 없니? 얼마 만에 보는 거냐? 라는 말보다는 잘 지내고 있지? 라고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식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문할 때는 미리 시간을 조율하고 자식의 일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불편함을 느끼면 오히려 부모와 거리를 두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가끔은 시간 날 때 연락 줘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더 편안하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식이 필요할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강하게 붙잡으면 자식은 도망가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자식은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라고 다그치는 것보다는 시간 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편안한 존재가 되면 자식도 부모를 부담 없이 찾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자주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게 만들려면 부모도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무로 느끼게 하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면 자식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소통 방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보다는 내가 힘들었겠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에게 더 솔직해집니다. 자식과 이야기할 때는 설교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강요보다는 내 생각은 어째?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이야기할 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와 더 자주 대화하려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느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더 존경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즐길 때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면 자식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내가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더 안심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를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의무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태도는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는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스스로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매번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한다면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사회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는 늙어서 할 게 없어라는 말보다는 나는 오늘 이런 걸 해봤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안심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랑과 존중이 오고 가는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자식도 부모를 자연스럽게 공경하게 됩니다. 강요가 아닌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넌 왜 연락 안 하니? 라는 말보다는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때 자식도 부모에게 더욱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담이 없는 관계일 때 부모와 자식은 더욱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지켜봐주면 자식도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에게도 예의를 차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은 자식과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식이 필요할 때 부모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자식도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부모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편안한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고 싶어집니다. 결국 부모도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자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과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